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과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 자체는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지금의 화폐 제도 상황에서는 적절한 인플레이션, 그래서 연 1에서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최근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이 9% 정도 상황이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려 6%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1, 2%면 완만하게 이렇게 점점점 이제 상승을 하는데, 지금은 약간 기울기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면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죠.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마디로 물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제 소비 형태의 가격은 전부 다 올라가는 대신에 월급은 어떻게 됩니까? 월급은 올라가지 않고 있죠. 월급 올라가면 요만큼 조금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모두가 피해를 보는 그런 극심한 상황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인플레이션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여러분 근본이제였습니다. 이게 금이라고 하죠. 근본이제. 근본이제 같은 경우에는 금을 기본으로 해서 돈을 찍어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양이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 양이 정해져 있죠. 금 양이 딱 정해져 있는데, 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금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죠. 지금은 이제 근본이제가 아니죠. 근본이제가 아니고 이제 화폐제도, 법정화폐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신용, 한마디로 뭐 국채나 채권을 통해서 화폐를 무한정으로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아니, 화폐를 무한정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왜 화폐는 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화폐는 도대체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데 왜 금보다 더 지금 상황에서 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왜 1, 2%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표현하냐면, 화폐는 기본적으로 채권을 바탕으로 찍어냅니다. 한마디 국가의 신용을 통해서 화폐를 찍어내는 거죠. 채권을 찍어내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자가 발생하게 되죠. 무이자 채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자가 나오면서 화폐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화폐가 늘어나는데, 이게 1, 2%, 1년에 한 1에서 2%로 조금씩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도 조금씩 올라가게 되고, 한마디로 이제 임금도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의 균형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된다. 경기 침체라든지 예상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친다 라고 했을 때, 경제 위기가 닥쳐라고 했을 때, 이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단순한 방법은 화폐량 자체를 늘려버리는 겁니다. 화폐량을 자체를 늘려버리면은 한마디로 수요를 증가시켜 버리는 거죠.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돈을 많이 풀어버린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최근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확 위축이 됐죠. 이제 왜냐면 야외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공포 심리가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펼쳤던 게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바로 저금리, 제로금리까지 확 떨어뜨려 버리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양적 완화 정책, 거기에다 경기 부양책을 한꺼번에 쓰면서 화폐량을 엄청나게 무한정으로 늘려버렸습니다. 그 대가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려 9%가 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 상황을 우리가 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양적 완화를 중단해야 되죠. 이제 긴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제로금리까지 떨어졌던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스텝 막 이렇게 하면서 금리를 한꺼번에 0.75라든지 1%까지 확 올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물가가 이제 조금씩 잡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겠지만 이제 급격하게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죠. 왜냐면 수요를 많이 늘려놨다가 갑자기 수요를 확 줄여버리면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공급도 같이 줄어야 되겠죠. 그럼 공급이 준다는 건 뭡니까? 공장 가동 중단, 그 다음에 일자리 그 전보다는 이제 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미국이 물가가 잡히려면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야지 물가가 잡힐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 돈이 귀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급이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수요도 떨어지고 공급도 줄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버블도 꺼지고 전체적인 경기가 하락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아무런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통화량 자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조절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같은 경우 연준입니다. 연준이 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화폐를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데 이 양을 적절히 통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조절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제 FOMC죠. 우리가 뭐 금리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 금리 상황에 대해서 늘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화폐를 무한정으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늘 거냐, 줄 거냐, 이거는 전적으로 화폐량에 따라서 좀 좌우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이제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총통화, 유동성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은 또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냐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과연 연준은 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관점이 되는 거죠. 이 관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